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 투자산업용 부동산 투자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 코너의 이름이기도 한 디지털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IT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부쩍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요? 기사들 내용을 보면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던 화재 등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가 가동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내용,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기사화되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 중 상업용으로 개발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를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크 통신 장비 같은 IT, 통신 설비들을 특수하게 지은 건물 내에 모아서 설치해두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저장, 처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입니다. 수많은 서버가 한 건물에 모여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버 호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에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와 내부 서버실 사진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 서버실의 케이지 안에 서버를 비롯한 수많은 IT 통신 장비들이 렉에 꽂힌 상태로 쭉 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IT 통신 장비들은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24시간, 365일 저장하고 처리하고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존재 목적이 되는 IT 통신 장비와 이를 적절한 온도, 습도의 환경에서 24시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력, 항원 항습 설비, 그리고 화재,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시설, 관제시설, 기타 사무실 등의 서비스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치 PC 내부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고성능 전원 장치와 쿨러, 튼튼한 외장이 갖춰져 있는 PC 케이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구성 내역을 보시면 첫 보기에도 오피스나 상가 건물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복잡한 설계와 특수한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 설계나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소수 대형 설계 시공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구축 목적에 따라 빅테크, 금융회사 등이 자사 서비스 운영 인프라를 위해 구축하는 자체 데이터 센터와 IT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 센터로 분류됩니다. 오피스로 비유하자면 각각 큰 기업들이 자체 사옥을 마련하는 것과 임대용 오피스 빌딩에서 작은 사무실을 빌린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상업용으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게 되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표에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전산실과 부대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임차하는 시점에 이미 통신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IT 통신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의 과정을 보면 먼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매년 30% 가까이 폭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서버와 같은 IT 인프라도 증가되어야겠죠. 기업들이 IT 인프라를 구축할 때의 선택지는 크게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이거나
온프레미스라 불리는 자체 인프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에 IT 장비를 설치해놓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IT 인프라 수요의 증가는 곧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용 수요가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임차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용 데이터 센터 임차가 가지는 구축기간, 비용, 효율성과 같은 측면의 장점에 힘입어서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이 빠르고 꾸준하게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은 우리 돈으로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에도 거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임차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를 임대해준다는 말이 될 텐데요.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IT 통신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 즉 상명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임대 수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 번 들어온 임차인들이 잘 나가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큰 편이고요. 그에 비해 대규모 전력이나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진입 장벽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시장에 안착할 경우 경쟁이 덜 치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료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매력적인 임대용 부동산으로 인식되면서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되는 리츠들이 일찍부터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거나 M&A 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왔고 이들이 현재 글로벌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은 어떨까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기반 수요가 되는 데이터 트래픽과 클라우드 시장이 최근 5년 이상 연간 20에서 30% 수준으로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증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KT, LG, SK 같은 통신사들과 SI 업체들이 통신회선이나 IT 인프라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글로벌 1, 2위 리츠인 에크닉스와 디지털 리얼티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충분한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핫해지면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서는 이름이 생소했던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 펀드나 건설사 등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를 준공한 곳은 없지만 현재 열심히 공사 중에 있고 2023년부터는 하나둘씩 오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트래픽과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했다는 속도에 비해 상업용 데이터 센터 공급은 그리 크게 늘지 않았죠. 과거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유휴 상면이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원활하게 흡수되면서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신규 공급 속도가 느리다 보니 최근에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최대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더해 IT 서비스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맥당 전력 용량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기존 그리고 신규 공급자들에 의해서 2023년 이후에 신규 공급이 본격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겠죠. 많은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신규 공급이 본격화된다고 할 때 자칫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임차인 확보 경쟁이 불가피하고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데이터 센터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빅데이터, AI, 자율주행과 같이 지금까지의 기술 서비스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상용화될 것이고, 최근 데이터 센터 화제가 기점이 되어 서버 다중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재난복구용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 센터 상면이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 공급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전력 확보의 진입 장벽을 넘기가 어려워 데이터 센터 공급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수준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겠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용을 포함한 우리나라 민간 데이터 센터 70% 이상과 개발 중인 상업용 데이터 센터 90% 이상이 여유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개발할 때 전력 부담을 낮추지 못하면 개발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들로는 자체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산 발전원 마련과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기술을 도입,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시대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엣지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 구조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 특히 국내 시장 상황 및 전망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